양측 콧구멍을 나누는 연골과 뼈로 이루어져 있는 판이 있는데 이것이 휘어져 있는 것을 비중격 망곡증이라고 합니다. 선천적으로 발달 과정상의 골과 연골의 성장 속도의 차이로 인해 과도하게 성장을 하면서 휘어지는 경우도 있고 출산 시나 태어난 이후 외부적인 충격 등으로 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코막힘이 가장 흔한 증상입니다. 그 밖에 두통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코막힘은 항상 막히는 것이 아니라 막혔다가 뚫렸다가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코는 양쪽 콧구멍으로 나눠져 있고 시간에 따라서 양쪽 콧구멍이 동시에 열려 있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한쪽 콧구멍이 우세하게 열려져 숨을 쉬게 됩니다. 하지만 비중격 망곡이 있는 경우 한쪽은 망곡으로 인해 숨쉬는 길이 매우 좁아져 있고 넓은 쪽에 점막이 부풀어 오르면 코막힘을 유발하게 됩니다. 약을 써서 코 안의 비중격을 반듯하게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비중격 망곡 자체에 대한 치료는 수술적 치료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코막힘과 같은 증상이 없는 경우 치료가 필요 없고 비강 스프레이 사용만으로도 코막힘을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물 치료는 코 안 점막의 부종을 줄이는 치료이고 보통 심하게 휘어져 있는 경우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코막힘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아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심하게 휘어져 있는 분들은 수술 후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증상 없이 비중격 망곡이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 치료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특히 한쪽으로 딱지나 코피가 지속적으로 생기는 경우도 수술적 치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망곡으로 인해 좁은 공간은 지속적인 바람 자극으로 점막이 건조해지면서 염증이 발생하고 딱지나 코피 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비중격 교정을 통해 좁아진 부분의 공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 딱지와 코피 등의 증상을 호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비성 두통이 있는 경우도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중격과 비강 외측에 점막이 붙어 있으면 두통이나 안면통 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비중격 교정을 통해 접촉점을 제거하면 증상이 호전될 수 있습니다. 비중격 망곡증이 있는 경우 코성형을 하고 난 이후에 코막힘이 더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비중격 망곡증에 대한 진료를 통해서 문제가 있다면 동시에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중격 망곡증 수술 시 휘어져 있는 과잉 연골을 제거해야 되는데 이렇게 채취한 자가 연골이 실리콘과 같은 인공적인 물질보다 코성형을 하는데 매우 좋은 수술 재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동반된 경우에도 비중격 교정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중격 망곡으로 인해 수면 중 비강 호흡이 원활하지 않으면 기도에 음압이 유발되면서 수면 무호흡증을 악화시킬 수도 있고 또 수면 무호흡증의 치료로 양압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양압기 치료의 효율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코 내시경 수술이 필요한 경우 비중격 망곡증을 우선 교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 부비동염, 즉 충농증 수술이 필요한데 부비동염 수술의 경우 대부분 코 안으로 내시경을 넣어서 시행합니다. 비중격 망곡증으로 인해 내시경이나 수술 도구가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 부비동염 수술을 하기 위한 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비중격 교정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휘어진 정도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수면 마취하에 40분에서 50분 정도면 끝낼 수 있는 간단한 수술이고 수면 마취와 국소 마취가 충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증은 크게 없습니다. 수술 후 비중격 안에 피가 차는 일이 드물게 발생할 수 있지만 주기적으로 외래해서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